자, 잘 쉬셨죠? 예, 등기의 효력 보도록 하죠. 효력이 밑에 가운데 칸에 들어와 있는데, 효력은 둘로 세분해서 종국 등기라는 등기가 있었고, 아까 또 하나가 예비 등기라는 등기 둘로 세분했습니다. 예비 등기가 하나 있다고 배웠어요. 어떤 등기? 가등기. 예, 가등기라는 등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종국 등기인데, 가등기는 그 박스에 나온 효력은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가등기 따로 다릅니다. 그럼 위에 효력이 아마 6개가 규정이 되어 있을 텐데, 첫 번째 나온 것이 첫 번째 칸에 물권, 변동적 효력이란 것이 나오고, 두 번째가 대항력, 세 번째 순위, 확정력, 네 번째가 후등기, 저지력, 다섯 번째가 권리의 추정력, 여섯 번째가 점유적 효력이란 말이 나오게 되고, 다음 페이지 너무 공신력 인정하지 않는다고 나오는데, 이 6가지 효력을 일반적으로 종국 등기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제일 처음 나온 효력이 물권, 변동적 효력이 있고, 두 번째 나온 것이 대항적 효력이 있고, 세 번째가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네 번째 나온 것이 후등기, 저지력이 있고, 다섯 번째가 추정력이 먼저인가요? 점유적 효력이 먼저인가요? 추정력? 순서대로 권리의 추정력이라는 효력이 있고, 여섯 번째 나온 것이 점유적 효력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6가지 효력 중에서 중요한 것은 얘가 중요하고, 얘도 중요하고, 얘도 중요해요. 3개가 중요한데 이 3개 위주로 봐놓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추정력이에요. 지금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외우지 못할 테니까 말뜻 좀 이해하시면서 세분하시면 됩니다. 자, 물권 변동 효과라는 것은 민법 제 186조. 186조 아직 안 배웠을 텐데, 법률 주문 내용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과가 있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법률 행위가 주인이 받기 위해선 등기를 해야 주인 바뀐다 이 뜻인데, 가장 쉬운 사례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주인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예요. 지난주에 질문에서 여러분 틀렸었죠? 매매 계약 체결한 때 아니면 잔금 지불한 때 언제 주인 바뀌더라? 등기한 때. 그럼 등기하면 주인이 바뀌니까 소유권자가 바뀌는 시점은 등기한 때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등기한 물권에 대해서 발생, 변경, 소멸한 효과 발생해서 물권 변동적 효과라는 것은 186조에 의해서 물권이 등기되는 경우가 대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대항력 효과라는 것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 등기될 경우에, 채권의 경우는 임차권하고 또 하나가 환매권, 이 두 가지가 등기되는 경우에 대항력 효력이 있다라고서 제가 지난주에 아마 설명했을 거예요. 임차권은 물권, 채권. 채권, 왜 채권이다? 물권이 아니니까. 그럼 임차권의 경우는 등기 안 해도 보증금만 내고 월세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기를 안 하게 되면 이 집을 팔아먹은 경우에, 제가 집주인, 여러분이 임차인, 등기 안 하고 살고 계신데 이 집을 다른 자리에 팔았어요. 세를 끼고서. 그럼 새로운 주인이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이 세입자라고 말씀하실 경우 새로운 주인이 나가라 그러신 게 나가래요. 자기 세준 적 없으니까. 그럼 계약기간 남았다 할지라도 버티고 살 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나가야 돼요. 그게 싫으면 어떻게 해라? 등기해라. 등기하면 계약기간만큼 버틸 힘을 주겠다는 것이 임차권의 대항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부분이고, 임차권의 경우는 실제로 보호가 잘 되지 않으니까 특별법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주는 것이 특례 규정이다라고 아마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 등기하기 전까지는 대항력이 없고요. 그럼 크게 나누면 되겠죠. 권리는 크게 둘로 나눠서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물권 등기하는 이유는 물권에 대해서 발생, 변경, 소멸, 즉 물권 변동 목적이 되는 것이고, 채권 등기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이 등기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순위 확정적 효력, 이게 좀 어려운데, 등기는 순위를 따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게 선순위냐 후순위인지 따지는 기준이 여러분 교재에 나온 게 있을 텐데, 그 몇 가지 나와 있나요? 총 7개 나와 있죠? 네, 그거를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등기 보는 방법인데, 등기 순위 따지는 기준은 원칙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을 때에는 등기한 순서 보고 순위 정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럼 순서가 빠르면 순위도 앞서는 것이고 순서가 느리면 후순위를 밀리는 겁니다. 따지는 기준이 첫 번째는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가 있고 두 번째가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가 있더라. 같은 구에 실행한 등기는 순위번호 빠른 것이 우선이고 다른 구에 실행한 등기는 접수번호 빠른 것이 우선이다가 요게 순서예요. 이렇게 설명드리면 모를 테니까 이 집에 대해서 등기부에 갑구라는 등기가 있고 을구라는 등기가 있더라. 아까 갑구에 기재할 사항은 소유권 적어라, 소유권 이외를 적어라. 소유권 기재해야 되죠. 을구에 기재할 사항은 소유권이 아닌 게 나오겠네요. 그럼 1순위에 보니까 이 집에 A란 자가 소유권자가 등기되어 있고 A가 세금을 안 냈더니만은 2순위로 압류가 들어와 있어요. 3순위로 채권자가 돈 받아달라고 가압류한 게 있더라. 그럼 갑구에 등기가 3개가 들어와 있죠. 3개 들어와 있고 을구에도 1순위에 저당권 등기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2순위에 전세권, 3순위에 저당권 등기에서 3가지씩 등기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이 등기 보상 순위를 따져라요. 그럼 첫 번째 나온 것이 같은 거는 뭐가 빠른 게 우선? 순위 번호죠. 그럼 자, 압류라는 등기는 어디 있어요? 갑구, 을구. 갑구. 가압류도. 갑구. 갑구란, 같은 구란 얘기는 갑구면 갑구 안에서, 을구면 을구 안에서. 그럼 둘이 따지게 되면 둘 다 갑구에 있죠? 같은 구에 안에 있네요. 일단 순위 번호가 빠른 2순위. 얘가 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반대로, 을구의 저당권은 1순위, 2순위에 들어온 전세권. 둘이 부딪히면 누가 선순위예요? 저당권도 을구, 전세권도 을구. 을구랑 같은 구 안에 있죠? 순위 번호 빠른 1순위 얘가 선순위다 이 뜻입니다. 같은 거란 얘기는 갑구면 갑구 내에서, 을구면 을구 내에서 끼리 따질 때는 뭐가 빠른 게 우선? 순위 번호 빠른 게 우선이라는 얘기고 반대로 다른 거란 얘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더라? 접수 번호입니다. 그럼 이제 자 칠판에서 가압류 얘랑 1순위 저당권 둘이 딱 부딪히면 이렇게 부딪히면 누가 선순위냐요? 가압류는 어디 있고? 가압류는 갑구, 저당권은 을구에 있죠? 갑구, 을구, 구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지금. 다른 경우는 뭘 보고 찾아가래요? 접수번호. 지금은 구가 다른 경우 얘는 몇 순위고 1순위 얘는 3순위죠?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구가 다른 경우는 이때는 뭘 보고 찾아가느냐? 접수번호인데 얘가 가압류가 2014년도 들어오는 날짜 똑같다고 가정을 하고 접수번호가 가압류가 10번입니다. 접수번호가 반대로 저당권은 2014년 등기인데 접수번호가 15번일 경우는 같은 연도 같은 날짜인데 얘는 접수번호 몇 번이고 10번 얘는 15번이죠. 이럴 때 얘가 선순위예요. 그럼 구가 다르다는 얘기는 갑구로 둘이 따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뭐가 빠른 게 우선? 접수번호예요. 같은 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이 말뜻 이해 갔어요? 아니 멈춰 있으면 안 되고 자 같은 거란 얘기는 갑구면 갑구 내에서 따질 경우 뭐가 빠른 게 우선? 둘이 따지니까 얘는 몇 순위고 2순위 얘는 3순위니까 얘가 선순위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둘이 따지니까 저당권도 어디 있어요? 을구, 전세권도 을구. 둘 다 을구랑 같은 구 안에 있잖아요. 일단 뭐가 빠른 게 우선? 순위번호. 그럼 얘는 1순위, 2순위니까 얘가 선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따지니까 가압류는 갑구에 있고 저당권 을구에 있잖아요. 구가 다르죠? 다를 때 이 순위번호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 등기가 언제 등기소에 들어왔느냐. 그럼 등기 신청 들어올 때마다 등기관이 접수번호를 부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접수번호가 빠른 게 우선이에요. 이해 갔어요? 얘는 10번이고 접수번호가 15번이죠? 그럼 얘가 선순위란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같은 거는 뭘 보고 따지고? 자꾸 외치세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가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등기부 양식을 가져왔으면 갑구 찾아보세요. 거기 접수번호가 몇 번 나온 게 있을 겁니다. 불러드리면 아 이거다라고 알 텐데 안 띄워왔으니까 걸리는 거예요. 보지도 않은 사항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코끼리
한 번도 안 본 사람한테 코가 크다고 백날 떠들어봐야 어떻게 큰지 모르잖아요. 근데 본 사람은 대화가 되는데 안 본 사람 대화가 안 되니까 하나 떼오십시오. 그럼 아 이게 이거더라 바로 압니다라고서 했더니만은 다음에는 저 성형술 좀 해야 될 것 같아. 눈 좀 이렇게 찍고 여기다 칼집 좀 만들어서 일부러 허먹하게 얼굴 만들고 와야지 이 숙제 잘할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 요 두 개 이해 갔다고 가정을 하고요. 세 번째 나온 것이 이제 두 번째가 보기 등기 번호 3번이 되겠죠. 여러분 교재는 세 번째 번호 붙여서 보기 등기의 순위는 뭘 보고 찾아가느냐? 조등기 순위가 빠른 것이 우선입니다. 그럼 조등기 순위가 우선이고 보기 등기 상호간에는 그 등기 실행한 순서가 빠른 것이 우선이에요. 이게 뭔 말인가 풀 텐데 자 칠판에서 1, 2, 3, 1, 2, 3 나왔죠? 다 번호가 독립번호네요. 이런 등기를 뭐라고 부르더라 아까? 주등기라고 부릅니다. 주등기로 부르는데 그럼 이제 을구만 예를 들어서 을구의 1순위, 을구의 2순위, 을구의 3순위라는 얘기는 누가 소유권자예요 지금? A가 소유권자죠? 소유권자가 빌려온 첫 번째 등기, 소유권을 잡고 들어온 두 번째 등기, 소유권을 잡은 세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주택에 아직 담보가치가 남아서 A가 돈을 또 빌려오게 되면 1, 2, 3, 4순위 저당권들이 또 왔는 거예요. 소유권 잡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전세금 2억이라는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전세금 2억 중에서 5천만 원을 빌려옵니다. 그럼 저당권 등기해야겠네요. 이 저당권 어딜 잡았어요? 전세권 잡고 들어왔죠? 그럼 아까 소유권을 잡고 들어올 때는 다 주등기지만 소유권이 아닌 걸 잡은 경우는 전부 다 보기 등기니까 이 저당권 등기 떨어질 경우에 이 저당권은 4번을 줘버리게 되면 소유권을 잡은 네 번째가 되니까 4번을 못 치고 얘는 어딜 잡았대요? 전세권 잡았죠? 2번 잡고 들어온 2의 보기 1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번호만 보더라도 얘가 태어난 출처를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딜 잡고 들어왔더라? 2번 전세권 잡고 들어온 첫 번째 등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게 보기 등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위에 있는 3순위랑 2의 보기를 둘이 따지면 누가 선순위냐요? 아까 보기 등기하는 이유는 순위 밀리지 않을 목적이라고 그랬지요? 그럼 얘는 몇 순위고 말 그대로 3순위고 얘는 2의 보기로 2순위네요. 조등기가 2순위니까 얘가 선순위란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여기에 보기 등기는 뭘 보고 찾아가셔라? 조등기 순위의 뜻이에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요. 이 경매가 들어갔을 때요. 전세금이 2억이고 얘가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얘가 1억이 있다는 가정할 경우에 얘가 먼저 가지고 가나요? 돈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전세금 1로 들어오게 되면 유한은 포함된 거니까 이런 경우에 배당을 해줘야 되죠?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 돈은 공탁 걸어놔요. 둘이 해결하라고. 얘 2억 다 줘버리면은 얘 못 받으니까 나중에 법원에서 공탁 걸어버립니다. 알아서 찢어가라고. 그럼 나중에 알아서 해결하면 되겠죠. 그럼 이 요한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순위 얘가 앞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기 등기는 뭐가 빠른 게 우선? 자꾸 외쳐야 돼요. 조등기가 빠른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기 등기 상호간에는 문제인데 그럼 2의 보기로 얘도 보기 등기네요. 그럼 여기 전세권 잡은 저당 보기 등기인데 채권자가 전세권을 가압류합니다. 이 가압류는 어딜 잡고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전세권 잡았죠? 그럼 가압류가 떨어지더라도 가압류가 떨어지는데 이 가압류는 전세권 잡았기 때문에 2의 보기 1호가 있으니까 2호로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도 전세권 잡은 2번 잡고 들어온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얘도 보기 등기고 얘도 보기 등기네요. 둘이 따지게 되면 어떻게 먼저 들어왔어요? 2의 보기 1호가 먼저 들어왔죠? 얘가 선순위란 얘기예요. 둘이 따지는 경우에. 그래서 보기 등기는 뭐가 빠른 게 우선이고 외치셔야 돼. 주등기가 빠른 게 우선인데 보기 등기끼리는 먼저 실행한 순서가 빠른 것이 우선이다 그 뜻이에요. 이게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회복 등기의 순위란 말이 나오는데 다섯 번째가 번호를 4번을 빼서 회복 등기라는 등기는 아까 말소 회복 등기라는 등기 배웠어요. 회복 등기가 앞에 생략된 말이 말소 회복 등기를 의미하는데 회복이란 말은 아까 설명드릴 당시에 과거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다 그랬습니다. 말소 등기를 잘못하게 되면 말소 회복 등기할 경우에 순위는 말소되기 전 종전에 순일동에 순일정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아까
1순위에 저당권 채권액이 1억이 있을 경우에 돈을 5천만 원을 변제했더라. 다 갚은 게 아니다 보니까 변경등기가 들어왔는데 갚고, 문제는 등기관이 뭘로 착각을 해서 돈을 다 갚은 걸로 착각을 했습니다. 이를 싹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1번, 2번 쓴 다음에 1번 저당권 말소 등기를 실행을 했고 원인을 변제라고 쓰고서 싹 지워버렸습니다. 그럼 변경할 걸 말소했다는 얘기는 말소 잘못했네요. 다시 살려내야 돼요. 살려내기 위한 등기를 아까 뭐라고 불렀어요? 말소 회복 등기. 그럼 1, 2, 3순위로 1번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를 실행하고 등기관에 착오에 의한 말소라고 이유를 적을 겁니다. 그럼 이제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저당권 살았다 죽었다 아직 살은 거 아니라 그랬어요. 회복 등기 끝나게 되면 지워진 저당권 등기를 한 글자도 안 빼고 턱 밑에다가 다시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채권액 얼마? 1억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 뜻이에요. 이 상태에서 아까 어떤 등기 들어왔었어요? 변경 등기 들어왔죠? 요거를 여기서 다시 실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실행을 해주게 되면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 뜻인데 실판에서 그대로 대답하셔야 돼요. 아까 강조한 이유가 말소 등기 몇 순위고? 2순위. 오케이? 그럼 말소 회복 등기는 3순위. 회복한 등기는 1순위. 지워지기 전순위. 오케이? 그러다 보니 과거 기출 문제가 말소 회복 등기에 의해서 회복하는 등기는 회복 등기 순위여야 한다. 맞았어요? 틀렸죠. 회복 등기 순위가 아니라 지워지기 전 종전의 순위란 말이 따라 붙는 거예요. 얘가 지워지기 전 몇 순위였었어요? 1순위니까 그럼 칠판에서 말소 등기 순위다 그러면은 틀렸죠? 말소 등기 순도 아니고 회복 등기 순도 아닌 지워지기 전에 얘가 몇 순위였었어요? 1순위 종전의 순위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러 친구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문병 가려고 그러면 오늘 내일 안에 가라 그랬어요. 가서 뭐 해라? 회복해라. 회복하라는 얘기는 아프기 전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얘가 지워지기 전에 몇 순위였었어요? 1순위니까 종전의 순위는 말이 나와서 여기 말이 따라 붙는 겁니다. 과거의 기출 문제가 한번 나왔던 것이 말소 회복 등기에 의해서 회복하는 등기는 회복 등기 순위에 의한다. 틀린 말. 회복 등기 순위는 3순위라는 얘기예요. 회복 등기 순위가 아니라 종전의 순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에서 회복 등기 순위는 몇 순위로 나와 있어요? 종전 순위라고 나와 있죠? 찾았어요? 거기 말소되기 전 순위를 의미한다 이렇게 자꾸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순위란 말이 나오는데 다섯 번째가 아까 가등기에 의해서 남편이 집 준다 그래서 가등기 했더라. 그럼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가 언제로 가느냐. 순위는 가등기 순위로 순위가 소급이 됩니다. 순위는 가등기로 가지만 주의할 점이 물권 변동 효과. 물권 변동 효과는 가등기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본등기 때 발생하므로 시험에 참 많이 나오고 참 잘 나오는 지문이 두 개가 달라요. 순위는 언제로 가시되? 가등기 순위로 가되 물권 변동 언제 바뀌더라? 본등기 때 바뀌었다. 이게 뭔 말이냐? 이걸 끄집어내서 다시. 자, 아까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와이프 을에게 합격하면 집을 주기로 2순위로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했습니다. 가등기하면 주인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아직 안 바뀌었죠? 누가 주인이에요? 갑이 주인이네. 그럼 나중에 합격을 통해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는 칸을 여기만 쪼개요. 쪼개가지고 여기다 본등기 실행을 해줘요. 오케이? 본등기는 순위번호를 따로 부여하지를 않아요. 그럼 가등기 할 때 몇 순위였었어요? 2순위죠? 본등기에도 2순위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는 2순위였었는데 본등기에도 그대로 2순위 쓰니까 가등기에게 본등기는 그대로 2순위 쓰다 보니까 순위는 언제로 가더라? 가등기로 가더라요. 순위가 올라가는 겁니다. 가등기시로. 하지만 주인 바뀐 것은 가등기 할 때 주인 바뀌어요? 본등기 할 때 주인 바뀌어요? 본등기 하면 주인 바뀌다 보니까 주인 바뀐 효과, 물권이 바뀌는 효과는 본등기 때 있는 거지 가등기로 소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등기는 물건 변동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등기의 생명은 순위예요. 순위가 빠르면 선순위고 순위가 느리면 뒤로 처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순위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가등기다 보니까 순위는 언제로 가돼? 가등기로 가지만 주인 바뀐 시점은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니까 본등기한테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나누셔야 돼요. 순위는 가등기로 가고 물권 변동 효과는 본등기 때 발생하다 보니까 아까 신나게 떠들었던 것이 가등기만으로는 주인 바뀌는 효과가 없다고 떠든 거예요. 그럼 주인 바뀌는 효과가 없다고 본등기 하니까 주인이 바뀌는데 본등기할 때는 순위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위 그대로 사용해서 순위만큼만은 가등기로 간다 이 뜻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묶어놓고 넘어가시면서 다 외워져요 저절로. 근데 마지막 남은 것이 구분 건물의 대주권 등기란 말 나오는데 여섯 번째가 구분 건물의 대주권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주권의 목적이 된 토지 등기 용지 해당 사항란 갑분 알구에 실행한 등기의 순위는 이때는 접수 번호 보고 순위를 정한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한 5, 6개월을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문제 풀 땐 수월해요. 오히려 번호가 지금 순위 따지다 보니까 나오는 번호가 두 개가 있죠. 어떤 번호와 어떤 번호? 순위 번호하고 접수 번호. 근데 여기는 무슨 번호래요? 접수 번호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가 한창 날 더울 때 즐겨 먹는 음식이 하나 있죠. 얼음 동동 떠 있는 냉면. 여름에 많이 드실 거예요. 냉면을 왜 여름에 먹어요? 시원하니까. 그 음식을 거꾸로 먹어서 그래. 옛날 우리 선조랑은 이제 반대로 먹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은 냉면이나 식혜, 감주는 대부분 수정가들은 겨울에 해 먹어요. 상하지 말라고. 근데 여름에 시원한 걸 먹질 않아요. 여름엔 탕을 많이 먹어서 보신탕, 삼계탕 이런 십전, 대보탕, 탕을 많이 먹고 겨울에 차가운 걸 많이 먹어요. 온도에 따라서 신체 변화가 생기는데 몸이 뜨거워 밖에 열 나면은 몸은 차갑게 시키려고 땀을 내요. 체온 낮추려고. 땀이 안 나면 몸에 열이 펄펄 끓어가지고서 병원에 실려가는 거고 땀이 나면은 오히려 열이 식어요. 아닌가? 몸살이 나서 아파 죽겠을 때는 열이 팍팍 올라가더라도 땀이 안 나. 그죠? 해열제를 딱 먹고 나는 순간 땀 나면서 싹 열이 가라앉지 않아요? 혹시 개 뛰세요? 땀 안 나게? 자, 그럼 개들은 땀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자, 어떤 경우는 반대로 바깥의 온도가 차가우면은 몸을 뜨겁게 열을 내는 이런 습성이 있어요. 자기 이 신체 변화가. 그래서 겨울에 한국 사람들이 차가운 걸 먹는 이유는 차가운 걸 먹으면 속이 시원하죠. 그럼 몸에 열을 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찬물로 겨울에 냉수 마찰 안 해보셨죠? 해보시면은 정말 추운 줄 모르겠더라고. 저는 군대 생활할 때 휴전선 안에서 근무 생활하다 보니까 물이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옛날 6.25 전에 사람 살리는 거 우물터 있죠. 이렇게 돌로 쏴가지고 우물 길어가지고 그걸로 식수하고 다 이렇게 목욕하고 했는데 그 물 안에 보게 되면 송사리가 살아요. 나중에 이제 우물 같은 게 있으면 그 물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는 송사리가 옛날 날 보세요. 송사리가 있으면 그 물 먹어도 살아요. 근데 물고기가 없으면 그걸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물고기가 산다는 얘기는 사람이 먹어도 문제될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병균이 없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그 물 먹고서 그걸로 샤워를 했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뭐 뜨거운 물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기름으로 물 떼가지고 목욕하라 그러는데 쉽나 그게. 그러니까 이제 목욕하고 싶으면 방법은 없죠. 한겨울에 수건 가지고 막 문지른 다음에 그 찬물을 떠가지고서 조금씩 견지면 되게 추우니까 한 번에 하나, 둘, 셋 확 부어야 돼, 한 번에. 그러면 추운 줄 모르고 이제 신나게 딱 끝나 밖에 딱 나가면 영하 10도라 그래도 몸에 열나요. 이게 이제 그 목적인데 어쨌든 간에 냉면 언제 먹어야 제맛이냐? 겨울에 먹어야 돼요. 아닌가? 맞죠? 그럼 냉면 먹을 때 어디다 먹어요? 밥공기에 먹어요? 주발에 먹어요? 누가 냉면을 주발에 먹어? 대접에다 먹지. 네, 밥공기보다 조금 큰 게 옛날 말로 주발. 네, 그럼 냉면 어디다 먹으라고요? 공기에 먹어요? 대접에 먹어요? 대접. 빨리 외치세요. 어디다 먹는다고? 대접. 그래서 대접 걷는기란 말 나오면은 접수 번호니까 대접 이렇게 엮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왜? 번호는 두 개밖에 없어요.
순위번호 아니면 접수번호. 근데 과거의 기출문제가 대주권 등기는 어리버리 순위번호에 의한다. 틀렸죠? 이렇게 문제 달고 들어오다 보니까 번호는 둘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거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대주권 등기란 말 나오면 무슨 번호다? 접수번호의 대접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접수번호지 순위번호가 아니니까 과거의 기출문제에서 대주권 등기는 어리버리 순위번호에 의한다. 띵 틀린 말이 되는 게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헷갈리지 마시고 나중에 대접 이 말만 기억하시면 되되 나중에 대접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가는 한 5월달쯤 가야지 그때가 대화가 돼요. 지금 백날 떠들어봐야 뭔 말인지 몰라요. 이 내용을 풀어드리려고 그러면 여기 못 풀어요 지금. 너무 실력이 없다 보니까 민법에서 구분건물 등기부 다 공부 끝나고 갑구에 들어갈 사항 을구에 다 공부가 정리가 됐을 때 그때 가서 대접 설명드리면 그때 가서 아하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시작이니까 대접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번호는 순위번호 아니면 접수번호예요. 요게 순위 따지는 기준인데 얘는 시험에 1회부터 12회까지는 거의 매회 냈어요. 매회 냈습니다. 거의 시험에 한 번 안 빼고 냈습니다. 12회 시험까지는. 근데 13회부터는 종적을 감춰요. 안 나와요, 잘. 나와도 한 지문 나올까 말까? 그 외에는 잘 안 내요. 왜 안 내느냐? 시험 패턴이 11회까지는 암기식을 많이 냈어요. 또 이 부분은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등기를 볼 줄 알아야지만 확인 설명해 주니까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내니까 틀리는 자가 없더라요. 다 외우고 들어오니까. 같은 거는 순위번호, 다른 거는 접수번호, 보게 등기는 조등기 다 외우고 들어오니까 틀리는 자가 없다 보니까 안 내요, 지금은. 한 집은 나오면 나올까. 하지만 이걸 알아야지만 나중에 중개업 할 때 확인 설명은 해주지. 중개업자, 이거 사장님 와가지고 의뢰인이 요 가압류랑요, 저당권하고 어떤 게 선순위예요?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말, 나 26개 땄는데 그럼 대화가 안 되니까 확인을 해줘야 돼. 이거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니, 모의고사 볼 때 많이 나올 부분이니까 이건 외우지 않으라 해도 외우게 돼 있어요. 참 나름대로 중요한 파트고.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 여기 네 번째 요령인데 말 그대로 풀면 돼요. 법률 용어는 어렵다 보니까 얼마큼 말을 쉽게 푸느냐가 이게 실력이 올라가느냐예요. 후란 얘기는 앞이다, 뒤다. 뒤죠, 뒤. 선우니까 뒤에 똑같은 등기가 따라오는 것을 저지, 막는 효력이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그럼 내 등기가 있을 때 내 등기와 똑같은 등기는 내 뒤로 들어올 수가 없다요. 이게 나오게 된 계기는 아직 민법 물권 안 배우셨는데 우리 민법이 추구하는 것은 일물일권주의예요. 뭐라고요? 일물일권. 하나의 물건에는 권리가 하나만 들어와야 돼요. 하나의 집에 소유권자 둘이 될 수는 없죠. 하나의 소유권을 가지고 공유로 취득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도 주인, 나도 주인 둘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둘이 되면 맨날 치고받고 싸울 테니까. 그래서 이 말에 나오게 된 게 그 내용도 나오게 되는데 표현상으로 동일한 종류의 물권은 이중으로 성립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동일 종류의 물권 두 개가 성립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말은 이중으로 소유권 등기할 수가 없고 이 중에 전세권도 등기할 수가 없고 이 중에 지상권도 등기할 수는 없다요. 그럼 하나의 물건에 권리가 두 개가 될 수는 없다 보니까 소유권자 둘이 되지 못하게 돼 있으며 또 한 번 세준 집을 또 세줄 수 있어요? 아니, 집주인이 제가 전세를 드렸어요. 2017년까지 저희 집을 사고 계신데 이 집을 또 다른 데에 또 2017년까지 살라고 또 세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중으로 전세권 등기할 수도 없고 지상권으로 두 개가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비록 무효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등기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후등기 저지력 그래요. 이게 뭔 말이냐?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요 집에 대해서 1순위에 A라는 자가 소유권자가 있더라. 여기 등기부에 갑부가 되겠죠. 얼굴 보니까 1순위에 B 앞으로 전세권자가 살고 있는데 기간이 2014년 11월 20일까지예요. 그럼 오늘이 며칠인가요? 25일? 25일이면은 끝났죠? 14년 11월 20일까지니까 그럼 살았다 소멸했다 이거 소멸했잖아요. 지금 기간 만기로. 그럼 소멸해서 이사 갔다 과정해보자고. 소멸돼서 B가 이사 갔습니다. 빈집인가요? 이제 이사 갔다고 지금. 자,
세입자 살때 이사 갔어요. 나도 말 안 하려고 힘들어 죽겠네요. 반응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싸움도 같이 취급받아야 재미있는 거지. 한 사람 일방적으로 두르게 패면은 재미없어요. 이거는 불쌍한 생각 들어. 같이 취급받아야지. 오 이러면서 아닌가? 몇 살이야 올해? 24? 막내 같은데 UFC 좋아하지? 좋아하지. 취급받아야 재미있지. 일방적으로 좀 불쌍하잖아 그거. 심판이 말린단 말이야. 하지 말라 그러니까 같이 취급받아야 돼. 최도 경기 봤어? 짜릿하지. 자, 대화가 된다, 우리. 자, 어쨌든 간에 기간이 만기로 소멸했네요. 그렇게 이 집을 다시, 여기에 소멸된 전세권이 있는데, 요거 놔둔 상태에서 2순위로 시합으로 전세권 등기를 또 실행할 수가 있느냐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집 비었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지금 전세권 등기가 있나요? 이 앞으로 등기부상. 여기 남아있잖아, 지금. 여기, 세입자는 이사 갔지만 등기부상 남아있잖아요, 지금. 오케이? 등기부상 여기 남아있을 경우에 이 등기를 말소하기 전까지는 얘 앞으로 등기 못 들어와요. 설령 들어왔다 그러는데 등기 지워버려요, 등기관이. 뭘로? 실랑 지워버리기 때문에 무효등기, 소멸된 게 있다 할지라도 얘 앞으로 전세권 등기하려면 얘를 먼저 우선 말소부터 해야 돼요. 그럼 얘가 있는 동안에는 이 뒤로 똑같은 등기, 후에 똑같은 등기 들어오는 걸 막고 있어요. 이걸 후등기 저지를 그래서 시합으로 전세를 주려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를 주려면 얘부터 먼저 어떻게 해라? 말소부터 먼저 하는 겁니다. 그럼 얘를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워버리고 밑에다가 이 순위로 1번 전세권 말소 등기를 실행해주고 밑에다가 기간 만기라고 적어주고요. 얘를 싹 지웠어요. 등기부 깨끗해요? 지저분해요? 왜 또 지저분해? 깨끗하지. 지워서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찍히 지워서 그 지운 거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남아요. 네, 남아있어요. 근데 등본이 두 가지예요. 이런 상황 등본을 떼게 되면은 이제 맞아 요거 해주고 지웠죠? 지운 다음에 이제 3순위로 시합으로 전세권 등기를 실행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시합으로 전세권 등기 하려면은 소멸된 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얘를 먼저 지우란 얘기예요. 그럼 등본을 떼게 되면은 두 가지예요. 등본을 떼게 되면 말소 사항을 포함을 통해 뜰 수도 있고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 뜰 수도 있어요. 그럼 말소 사항을 포함을 떼게 되면 말소 사항을 포함시켜서 등본을 떼게 되면은 이 내용 다 나와요. 다 나오는데 현재 유효한 사항만 떼게 되면 이건 안 나오고 요거만 나와요.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등기사항 증명 옛날 뭐 등본 뗄 때 가로 안에 써 있어요. 말소사항 포함, 현재 유효사항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이제 말소사항 포함이라는 얘기는 지워진 거에 다 나오는데 만약에 현재 유효사항만 떼게 되면 이건 안 나오고 요거만 나와요. 왜? 이거 많이 있게 되면 등기 볼 줄 모르는 사람 이게 죽었는지 살았는지 구별이 안 되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말소사항은 제외시키고 등본 뗄 수도 있는 거예요. 등본 두 가지예요. 말소사항을 포함시킬 수도 있고 제외시킬 수도 있고 그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좋을까? 말소사항 포함이 더 좋겠죠 이게. 이걸 보게 되면 얘가 왜 들어왔는지 왜 말소했는지 또 말소 등기가 어떤 거 다 확인할 수 있으니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거만 보면 너무 깨끗하다고 볼 게 없어요. 공부는 등기부가 지저분한 게 공부 최고예요. 왜? 들어올 때 왜 들어왔는지 말소할 때 어떻게 말소했는지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럼 이게 왜 들어왔구나. 이걸 왜 말소했구나. 다 이유가 파악이 돼서 공부가 되는데 깨끗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것은 딸랑 공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제일 좋은 등기부는 중개업소 가서 가장 지저분한 거 한두 개씩 얻어오면 그게 공부할 때 완빵이에요. 최고예요. 그러면 이제 얘가 왜 들어왔는지 압류나 가압류 왜 들어오는지 이유가 다 나오니까 공부 제가 안 가르쳐도 압류는 세금 받을 게 있는 경우에 체납기간이 압류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고 빌려준 돈을 안 갚더라 이때는 채권자가 잡아놓으려고 가짜 압류, 가압류하는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다 이유가 나와요. 그걸 파악하면 공부가 되는데 나중에 하나 구해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아직까지 지난주 내드린 숙제 다음 주까지 유예요. 한번 누가긴 한번 해보자고 끝까지. 자, 저는 성이 강치다 보니 고집이 좀 세요. 그래서 내준 숙제 해올 때까지 끝까지 내요. 그럼 우리 반 여기도 강시.
근데 등기부등본 떼와. 네. 혹시 어머니 복덕방 하죠? 아버지 복덕방 하죠? 그러면 얼굴 잘생겼으니까 집 앞에 부동산 있지? 가서 등기부등본 한 주먹만 달라 그래. 못 쓰는 거. 등기부등본 중개업소 가서 죄송한데 제가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등본 못 쓰는 거 있으면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한 주먹 줄 거야. 대표로 하나씩 나눠드려. 제일 지저분한 걸로 골라요. 네, 그러면 이제 이만큼 주니까 주면은 이제 표제보가 뭔지, 몰기지 하는지, 갑구가 뭔지, 을구가 뭔지 쭉 공부가 돼요.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안 보고 공부하는 거 정말 힘든 거야. 제가 보신 분한테 아울렛은 쭉 일로 가다가 왼쪽 가면은 그 아울렛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듣지만 한 번도 안 가본 사람한테 아울렛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그게 등기법이 어려운 거예요. 다른 것들은 대고 외우면 되지만 등기법은 외워서 될 게 아니에요. 외웠다가는 그냥 애들 말로 아작이 나는데 여기에요. 아셔야 돼. 등기하는 방법을. 그게 문제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어쨌든 간에 비록 무효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소멸등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 등기를 지우기 전까지는 동일한 등기 실행하지 못하는 것을 후등기 저지력권 해서 이거 나중에 써먹을 겁니다. 많이 잘 써먹는 용어니까 정리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권리의 추정력. 이 추정력이란 말이 좀 어려운데 뭐만 추정하겠대요? 권리만 추정하더라. 지금은 뭐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추정력의 말뜻만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 중요한 파트인데 추정한다는 말은 참 어디가 많이 나오느냐. 추정이란 말은 뉴스 보다가 사람이 실종이 됩니다. 그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본다가 아니라 추정한다야. 추정이랑 본다랑 차이점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추정한다란 말도 사용을 하고 본다 또는 간주한다는 말 많이 씁니다. 같은 말이 이제 본다, 간주라는 말 쓰는데 추정이라는 말은 힘이 굉장히 약해요. 강약의 차이가 있는데 추정은 굉장히 약해요. 추측을 통해 정확하게 추정이에요. 추정이고 본다 규정은 확정을 줘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고. 근데 쓰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써도 집에 가면 봐도 모르니까. 쓴 거 보니까 집에 가니까 아시던가요? 뭐 하려고 써요, 그거를. 듣고 아시는 거예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그러고 알고 가는 거지. 썼다고 해서 알면은 열심히 쓰시라 그럴 텐데 써도 모르니까 쓰지 마시라는 얘기 하는 거예요. 말뜻만 잘 대화가 되면 되니까. 자, 인천 앞바다에 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떠 있을까? 사이다. 이거 빙고. 사이다가 떠 있는데 그 사이다를 건져 먹으려고 세 명이 배를 타고 나갔어요. 근데 배가 홀라당 뒤집어졌습니다. 배가 그 세 명이 전부 다 실종 상태예요. 뉴스에서 뭐라 그럴까? 실종자 세 명은 이 추위에 또 이 기간이 지났으니까 사망한 것으로 본다, 추정한다. 추정한다요. 죽었다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정황한 거로서 죽었을 것이다요. 오케이? 그 추정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슈트를 딱 입고서 다음날 아침 헤엄을 쳐서 인천 앞바다로 헤엄쳐 나온 경우는 살았죠? 이게 추정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 추정이란 것은 추측을 통해 정한 게 추정이니까 난 아니다라고 입증을 하는 순간 결과는 뒤집어 엎어지는 겁니다. 이게 추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많이 나오는 게 어디 많이 나오냐? 수사 드라마에서. 드라마 같은 거 보게 되면 아마 지난주 그 화요일 날 8시 정도에 현대백화점 여기 지하 주차장에 살인사건이 일어났대요. 거짓말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목격자 진술대로 몽타주 만들었더니 저예요. 저를 노원서 강력히 형사들이 당신을 주된 용의자로 추정을 하니까 가재요. 경찰서 조사받으러. 저는 범인이 아니라고 신나게 주장을 해요. 난 안 죽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 주장을 받아들여요? 일단 가자죠. 일단 가자. 조사과 가서 저한테 하는 말, 너 그 시간에 뭐 했냐. 네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데 알리바이 입증을 해라요. 지난주 화요일 날 8시에 여기서 뭐 했어요? 백목장사 했죠? 주무시나 못 본 것도 계시지만 백목장사 했습니다. 증언해 주실래요? 해 주신가 동시에 알리바이 입증됐잖아요. 저는 범인이 아닌 것으로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 추정이란 것은 일단 범인이라고 추측을 한 거예요. 나는 아니다라고 입증하는 순간 결과가 깨지는 겁니다. 그럼 연인 추정된 사항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대 근거를 주장하는 자가 뭐해라? 입증만 해라요. 입증하는 순간 추정력은 깨지는 겁니다. 그럼 아까 인천 앞바다에서 사람이 사망했다고 추정을 했는데 아니다, 난 살았다고 살아 돌아왔죠? 그건 사망 추정을 깨버린 겁니다.
바로 뒤집어지는데 반대로 한 명은 돌아왔어요. 아직 두 명이 안 돌아오고 있네요. 아까 세 명 나갔다가 그럼 두 명이 사망으로 추정 상태죠. 그럼 추정 상태일 때 나쁜 점이 있어요. 이 신랑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지금 집으로? 안 돌아오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신랑이 돈을 벌어와야지 생활이 될 텐데 돈을 안 벌어오니까 마누라가 생활이 되지 않더라요. 그러다 보니까 죽겠는데 그때보다 신랑이라고 불러요? 남편이라고 불러요? 이 실종된 자를 신랑 남편. 에이 화상이라고 그러지. 이때부터 이 화상 안 들어오니까 생활이 어려워지더라. 근데 마치 옆집 아저씨가 자꾸 쌀을 갖다 주더라. 눈이 맞았어요. 옆집을 갈라 그러는데 실종으로 즉 사망 추정 상태는 재혼이 안 돼요. 재혼도 안 되고 사망보험금도 안 나와요. 어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검사 변호사 가서 물어봤더니 그 화상을 그러면은 사망으로 본다로 몰아버리래. 간주하러.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사고에 개입된 경우는 1년 줘요. 사고에 개입 안 된 경우 5년을 줍니다. 그 기간 동안 돌아오지 않았죠? 그러면 법원에다 요청하면 실종 순간부터 사망으로 본다가 돼버려요. 뭐로 바뀌었어요 이제? 본다가 됐습니다. 본다가 된 경우는 이 사법상 법률이 싹 정리가 돼버려요. 이때부터 배우자 재혼할 수 있어요. 재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망보험금 나와요. 그럼 돈 받아가지고 어디 갔어요 지금? 옆집 갔잖아. 지금 옆집 아저씨한테 살고 있는데 이 화상이 살아서 수염 이만큼 기르고 배우고 윌리를 딱 끼고 나타났더라. 살은 거 죽은 거. 이건 살은 게 아니에요. 간주가 돼버리면은 이건 아주 죽은 거예요. 살으려고 그러면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추정 상태에서는 결과를 뒤집으려고 그러면 반대 증거만 제시를 하면 돼요. 아니더라도 입증하면 결과가 뒤집어지는 반면에 간주 규정, 본다 규정은 재판을 받아야지만 결과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럼 죽었다고 받은 보험금 어떻게 해야 돼? 돌려줘야지. 모르고 이런 보험금 받은 경우는 남은 돈만 돌려주면 돼. 쓰고 남은 돈만 보험회사에.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더라요. 몰래 숨겨놓고서 실종 선고해놓고서 한 5년 지난 다음에 보험금 받아 챙기더라요. 이건 악의가 들어갔죠? 이때는 그 받은 보험금의 이자까지 가산해서 반환해야 돼요. 그게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재밌는 규정이 그러면 추정되던 사망, 이 간주가 되든 사법상 개인 간의 법률이 싹 정리가 됩니다. 하지만 공법상 권리관계 다만 있어야지. 선고권이 나올까 안 나올까? 선고권 나옵니다. 그러다 우리 민주주의는 100% 투표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공산주의 국가는 고저 북한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투표율이 100%입니다. 그쪽은. 왜?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민법화에서는. 왜? 실종자가 투표하러 와요? 물에 빠진 자가 투표하고 다시 물로 들어갈까? 그건 아니니까 100% 투표란 말은 없지만 저 북한은 100% 투표 다 나오죠. 참 재밌는 나라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차이점인데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걸 배우는 게 아니라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럼 등기가 되어 있을 때 그 등기는 적합한 절차와 적합한 원인과 적합하게 추정권을 추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이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에서 추정은 인정이 되는 경우 권리의 등기 그 다음에 쭉 나와 있는데 요거만 잡아 드릴게요. 그 세부적인 내용보다는 추정력이라는 것은 큰 틀만 잡아 드릴게요. 종국 등기 추정도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만 인정해 주겠다요. 뭐만 인정해 준다고요? 종국 등기만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만 인정해 주겠다가 판례 입장입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푸시는 것이 이제 여러분이 사실 공부인데 종국 등기가 아닌 경우는 추정력 인정할 수 없다가 되겠네요. 그럼 아까 등기는 종국 등기하고 또 하나 어떤 등기가 있더라? 예비 등기. 그럼 예비 등기라는 등기는 다른 말로 가등기죠. 그럼 가등기라는 등기 추정력 인정할 수는 없다가 되어서 얘가 기출문제 19회에 출제를 했고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만 인정하더라. 권리의 등기라는 등기는 아까 종류 배울 때 사실의 등기하고 또 하나 권리의 등기라는 등기가 있더라. 사실의 등기는 표지부 등기를 의미했었고 권리의 등기는 갑구와 을구를 권리의 등기라고 부르더라. 그럼 권리의 등기라는 등기는 갑구에 등기하는 거와 을구를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갑구는 어떤 권리 기재예요? 소유권, 을구도 소유권, 이유의 권리죠. 둘 다 권리는 인정해줘요. 하지만 반대로 권리 등기가 아닌 사실의 등기,
이꼬로 표제부 등기는 추정력 인정할 수 없다가 이 대법원 판례. 이게 참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중국 등기라는 얘기는 변경 등기 중국 등기예요. 아까 종류 배울 때 가등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중국 등기다. 그럼 변경 등기도 중국 등기예요. 예, 말소 등기도, 말소회복 등기도 다 중국 등기다 보니까 여러분 교재 박스에서 권리의 등기 추정력 인정해 주더라. 잘해졌어요.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도 권리예요. 소유권도 각종 등기 이전 등기도 중국 등기고 변경, 경정, 말소, 멸시 다 중국 등기고 말소부터 중국 등기입니다.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반대로 오른쪽 보니까 중요한 거 사실의 등기. 사실의 등기라는 얘기는 권리가 아니네요. 표제부죠. 요건 인정할 수 없다. 또 어떤 등기만 인정하겠대요? 중국 등기만 인정하다 보니까 예비 등기, 가등기 인정할 수 없다요. 오케이? 예고 등기라는 게 나와 있죠? 그건 지워버리세요. 예고 등기는 지금은 안 나와요. 없어졌으니까 가등기만 놔두시고 가등기라는 게 인정하지 못한다 해서 큰 틀이 두 가지란 얘기입니다. 자, 추정력은 어디하고 어디만 인정하겠대요? 이건 나중에 외우셔야 된다. 나중에는 중국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만 인정하더라. 그럼 이제 반대로 푸는 거예요. 반대로. 역으로. 권리가 아니면 인정할 수 없다가 되겠네요. 권리가 아닌 거 표제부 등기 인정할 수 없다. 빠지는 것이고 또 중국 등기가 아닌 거 아까 하나 가등기, 예비 등기 인정할 수 없다가 돼요. 다 기출 문제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주로. 그래도 이걸 풀고 들어온 것이 뭐 소유권 등기건 여러분 교재에서 변경 등기이던 경정 등기이던 말소 등기이던 등등등 다 중국 등기라는 얘기예요. 뭐가 아니니까? 가등기가 아니니까. 이해 갔어요? 이 많은 걸 외울래? 이 틀을 잡으실래요? 틀을 잡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근데 이 세부적인 사항 아직 안 외워지니까 그냥 추정이란 말은 모를 게 얘들아. 입증을 해서 결과를 뒤집을 수가 있다.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혹시 104조 배웠어요?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유로 현재의 공정성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단 현재 공정성을 잃었다 할지라도 공박, 경솔, 무경험을 이용했다고 추정하지는 않는다. 주장자가 입증을 해라. 라고 배웠을 것인데요. 네, 그런 내용이 바로 그 뜻이에요. 추정이란 말은 결과를 뒤집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라? 입증하면 결과가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써먹을 말이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6번에 점유적 효력. 마지막 효력인데 요 끄집어내서 요건 요로 들어올게요. 점유적 효력이라는 얘기는 혹시 민법 공부할 때 취득 시효라는 거 배우셨어요? 혹시? 시효 취득? 들어봤어요? 아, 들어봐야 대화가 돼요. 지난주에 했어요? 제가? 민법 시간에 수업 들으셨죠? 민법 245조 1항이 점유부 취득시효예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한 자, 20년간 점유를 하게 되면 나중에 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요. 그럼 점유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는 몇 년 동안 점유하실 것? 20년을 점유한 다음에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점유가 빨랐어요? 등기가 빨랐어요? 점유가 빨랐죠? 점유가 빠른 경우 20년 동안 점유를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2항 단서조항에서 다만 선의무과실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10년 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단서조항이에요. 그럼 여기에 차이점인데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점유할 때 몇 년 동안 점유할 것을 20년 점유할 것을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몇 년이 줄었어요? 10년이 줄었죠? 그럼 20년에서 몇 년 깎아준 거예요, 지금? 10년 깎아줬잖아요. 그럼 등기 이꼬로 뭐한 거랑 똑같다. 10년 점유한 거와 똑같다라는 효력이 딱 한 번 나와요. 딱 한 번 나오는 것이 등기부 취득시효. 나중에 민법 공부하면 저절로 알아요. 점유를 통해 취득하는 경우 몇 년 동안 점유하시고 20년간 점유하시고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등기가 미리 돼 있으니까 몇 년 만에 취득하더라? 10년 만에 취득하더라. 그럼 등기가 마치 10년 점유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점유적 효력이에요. 딱 한 번 나오고요. 요건 시간 지나면은 알게 되다 보니까 밑에 교재 나오기를 맨 가로 안에 물어서 했어요.
취득 시효 기간 단축의 요령 나와 있죠. 단축이라는 몇 년이 몇 년으로 바뀌었다. 20년이 10년이기 때문에 단축하다는 효과가 있다 그 뜻이에요. 민법 공부도 조절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부분 다음 페이지에 공신력 인정하지는 않는다란 말 나오는데, 근데 우리 이제 민법 공부를 하게 되면 한 문제 설명을 드렸어요. 공시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나가게 되면 공신의 원칙이란 말이 나옵니다. 뭐 진정한 권리자가 중요하냐, 아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시의 원칙이 뭔 말이고 공신의 원칙이 뭔 말이냐, 요것만 찾아가시면 돼요. 공시의 원칙이라는 얘기는 물권에 관한 사항은 남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라요. 알리게 한 것이 공시예요. 공시는 공개 표시를 주로 공시란 말 쓰는데, 물건이란 거는 부동산이란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동산이란 것이 있게 됩니다. 그 부동산의 경우 누가 주인인가 알려야겠네요. 뭘로 알려라? 남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부동산은 등기로 알려라요. 그럼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가 궁금하게 되면 어딜 열어봐라? 등기부 열어보라는 얘기고, 부동산의 경우는 등기가 되겠지만 동산의 경우는 점유예요. 점유하고는 자가 그 자가 주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 갔어요? 아무리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손에 들고 있을지언정 손에 들고 있으면 이자가 주인일 것이다요. 이렇게 추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의 경우 뭘로 알리고? 등기로 알리는 것이 부동산이고, 동산은 점유로 알려라가 공시란 얘기입니다. 그럼 공시된 것을 공시된 원칙이라는 얘기는 믿었을 때 보호를 해줄 수 있느냐, 그게 공시된 원칙이에요. 공개 표시된 것을 믿은 경우 보호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차이점인데, 공시 원칙이죠. 공개 표시하라 그랬어요. 그럼 공개된 거를 믿은 경우에 보호를 받느냐, 이걸 공신력이라고 불러요. 공신력이 있다 없다 기준은 등기를 믿고 거래하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해요. 점유는 보호를 해줍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부동산 법조에서는 공신력은 인정을 안 돼요. 민법 공부할 때 아직 안 배웠겠지만 동산의 선의 취득을 배워요. 나중에. 아직까지 뭐 이거 못 배운 말인데, 선이란 말이 뭘까? 선이란 말은 좋은 거 나쁜 거? 모르는 게 선이에요. 악이란 말은 알고 있는 거, 나쁜 게 아니라, 법에서 말하는 선의악에는 착하고 나쁘고 선의악이 아니라, 자 막내야 이거 무슨 색깔? 노란 색깔이 잘 봐. 요 안에 있는 부비 무슨 색깔? 노란 색깔이라는 거 알아? 숨은 내용이 노란 색깔이라는 거 알면은 자기는 악의가 되는 거야.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오케이? 그래서 진짜로 이 색깔이 뭔지 모르면 선이란 말 쓰는 거예요. 선의악의는 착하고 나쁘고 선의악의가 아니라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요. 알고 있으면 악의, 모르는 경우 선입니다. 그럼 선이라는 얘기는 모르고 샀다요. 모르고 샀을 경우에 그자가 보호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차이점인데, 동사는 보호를 해줘요. 나중에 민법 공부하실 당시에 선의 취득은 동산만 대상으로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 부동산에 선의 취득 인정 안 하다 보니까 공신력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럼 등기든 지적이든 공신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 개념인데, 앞으로 여기다가 살이 많이 붙어요. 살이 쭉쭉쭉 붙어가지고서 많아져요. 지금은 처음이니까 이 내용 다 세부 못할 테니까, 추정이란 말이 나왔다. 추정이란 말이 뭐다? 추측을 통해 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추측이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깰라 그러면 어떻게 깨라? 입증한다. 이런 식으로 말만 깨닫고 가는 거예요. 깨닫고 가시면서 나중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우리가 앞으로 10번을 들으니까 그 중에 한 번만 잘 아시면 돼요. 그것이 한 번에 다 듣고 나면은 나도 1년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 아니니까 편히 좀 들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여기까지가 1장의 총론 파트고, 원래 등기법 총론 파트가 제일 어려워요. 앞으로 배울 걸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럼 지금은 총론 파트 내용이 뒤에 돌아가시면서 강론 배울 다 나옵니다. 다 뽑아 쓰게 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참고만 하시고요. 오른쪽 2장 161페이지 등기의 기간과 설비는 잠깐 더 쉬신 다음에 1시간 더 하고 마치도록 하지요.